8월 5일 정전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을 뒤로하고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거의 8대1 정도 비율로 우위로 마감을 했고, 오늘 시장의 상승 원인은 간단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까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은 3% 아래의 금리를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10월 금리 인하도 66%, 12월도 올해 말에 55%. 그러니까 만약에 계단식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은 올해 3.5% 금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5% 보고 내년 이제 파월 연준장이 5월 15일까지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세 번의 이제 FOMC로 넘어가게 되면은 6월부터 또 계단식 금리 인하가 최소 0.25%씩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2.5%대 금리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 더욱더 확실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CNN 이 피어앤 그레이드 지표가 50에서 57로 확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22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14%대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또 20 근접을 하고 있죠. 얘는 계속 그냥 요 근처에 있어야 돼요. 뭐 그냥 17, 18 요 정도 계속 있는 게 가장 좋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P 종목들 파란티어 신고가 기록을 했고, 네이버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이 이렇게 좀 받쳐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났다는 점들. 그리고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종목도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세까지 트럼프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의 정부 지원금에 좀 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끌어올린 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카드는 우리나라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IB 인터내셔널 뱅크입니다. 국제은행들이 세제 개편안이 한국 투자 비중 굉장히 악재고, 이로 인해서 한국 투자 비용을 줄여라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모순이 같은 경우에는 막 3,500까지 제시했다가 낮췄어요. 지금 2,850에서 3,300포인트까지 낮췄다. 그리고 하나증권도 뭐 낮추는 모습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상당히 시장에서 불리한 증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요일날 지수를 거의 뭐 3, 4%대 폭락시킨 이유 자체가 뭐 당연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세제 개편안, 여기에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증권세, 거래세 인상, 그리고 뭐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도 너무 비중이 높아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빨리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가 달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 투자자도 분노를 좀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지금 노란봉투법에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 원래 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 밀렸어요.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힘을 내야 되는 구간이에요. 힘을 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아직도 청원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청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좋은 뉴스가 있어야 돼, 정말. 이게 뭐냐면은 금융과세에 대한 원죄론이 있습니다. 원죄론. 이게 뭐가 원죄론이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대원칙을 자기들이 계속 어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대원칙인데, 이 대원칙이 2000년도, 2013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년 만에 바뀌었죠. 근데 이 바뀐 대원칙이 3년 만에 바뀌고, 2년 만에 바뀌고, 2년 만에 바뀌고, 원칙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대원칙이 2, 3년 만에 계속 바뀌어. 이번에 3년 만에 올렸죠. 또 바뀌어요, 2년 만에. 이 대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자주 바뀌는 대원칙이 있습니까? 그냥 욕이 나올 뻔했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세금 부족하면은 주식시장 건드려가지고 세금 뜯어내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근 10년간 코스피 월별 평균 수익률이 요 8, 9, 10월에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주주 양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고, 개인 투자들의 충격이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 대주주 대원칙을 확실히 정해라. 그리고 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10년 동안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시총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대주주 이 기준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격으로. 다른 나라는 전부 퍼센티지예요. 보유 지분의 퍼센티지인데 우리나라만 가격으로 해요. 10억으로 저게 압구정 아파트도 못 사.
무슨 10억이 대주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 대주주 기준도 진짜 이거 갈라치기 하려고 만든 단어예요. 생각해보세요. 10억 이상 증세라고 만약에 이걸 이름을 붙이면은 투자자들이 바로 반감이 들겠죠. 10억 이상 주분 가지고 있으면 증세라고? 이거 약간 좀 주식시장이 불리한데 근데 갑자기 대주주라고 해버리니까 야 너 10억이나 있으면 세금 좀 내라. 또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진짜 나쁜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이걸 없애야 돼요. 양도소득세 증세기준 변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죠.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갈라치기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빨리 우리 청원해가지고 이거를 좀 엎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주주 양도소득세 아직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1,500만 명 정도 투자하는데 14만 원밖에 투자를 아직 안 했어요. 1%야 1%. 이래놓고 불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아니면은 분명히 금두세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뿐만 아닙니다. 지금 마음대로 자기들이 끌어올린 세제 개편안도 계속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들고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저는 장담하는데 2년 뒤에 금수세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할 거예요. 네,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어제 매매일지 늦어쯤 좀 올려드려가지고, 루머도 나왔어요, 지금. 올려드렸기 때문에 매매 좀 잘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뉴욕 증시가 워낙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 지표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양화 선물도 많이 올랐어요. 국내 증시도.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발언이 좀 수습하는 발언이 나와가지고 좀 시중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 너 비난하는데 어제도 마감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이 계속 살아있다.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주간증시 때. 예탁금이 살아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의 비중이 약간 꺾이긴 했지만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외인들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금요일에 한번 던진 것 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만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서 만들어낸 반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입이 짭짤하죠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미운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괜찮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워낙에 트럼프를 싫어해가지고 계속 트럼프 욕하는 내용밖에 없긴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미국 입장으로서는 관세 보세요. 수입 추이 보세요. 트럼프 이렇게 올렸잖아. 삥 뜯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개새끼인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돈 벌어오잖아. 그리고 관세 수입으로 저소득층의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또 이제 푸는 거야. 또 이제 이거 시장에다가 이제 푸는 거야 이거를. 정말 잘한다. 정치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정치를 잘한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인도한테도 관세 관련해가지고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러시아 석유사도 사는 인도에 관세 물릴 것이다. 너희들 정전 자금 대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였죠. 이거 보면서 진짜 다른 나라 입장으로서는 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밑에도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또 정치적인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은 갈라치기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유럽연합도 태양광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데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높고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지금 태양광 패널은 국내 제조가 그래도 여전히 앞장서지만 해남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책지원금 다 중국에 갖다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지원금 줄 때 국산 기업의 최우선 요거를 깔아야 됩니다. 요거를 깔아야지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일어날 수 있다. 아니 무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핵심 광물 계속 히토류 지금 광물 수출 제한하고 있는데 저는 히토류에 봄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얘가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히토류는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호주도 있고 어디냐 러시아 히토류 많고요, 여러분들. 미국의 히토류 진짜 많아. 근데 히토류를 왜 못 만드냐? 말씀드렸잖아요. 히토류를 채굴할 때 엄청난 양의 이런 물이 필요하고 그 물들이
땅을 다 수지를 오염시켜가지고 거기 한번 히토류 채굴 광산 만들잖아요. 그 지하수까지 오염돼가지고 몇백 년을 못 쓴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환경 규제가 심한데 할 수 있겠어요? 죽은 거밖에 못해요, 히토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급하면 하겠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그래서 이 히토류에 대한 이런 대체 자성을 띈 물질이죠.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히토류는 언젠가 봄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수 제품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네, 담배값 1만원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이거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담배값 진짜 싼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담배값 인상 요구가 되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담배값 안 올린 지 좀 오래됐는데, 물론 저는 담배를 핀 적이 없지만, 비상입니다, 비상. 네. 아무튼 그렇다. 뭐 저는, 뭐 흡연에 대해서 뭐 자유라고 다 생각합니다. 흡연에 대해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를 항상 좀 아무데나 버리는 게 좀 안타깝다, 아쉽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하는 거 맞나요? 예, 주공점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세금 면제를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이제 만약에 아파트 분양했는데 만약 미분양 나는 미분양 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주택 매입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할 말이 많지 뭐까지. 자, 그리고 정부 독자의 파운데이션 이거 정리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예, 요 종목들 네, 체크하시면 될 거고, 어제는 이제 그 NC 컨소시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죠. 특이하게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겠다. 자,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화폐가 이번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번 지역화폐 거의 뭐 다 소진됐다고 신청률이 95%가 넘었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신청을 한 거야. 다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 뭡니까? 정부가 지역화폐를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이게 뭐가 생겼다? 건수가 생긴 거예요. 건수라는 건 좀 없어 보이는데 그게 생긴 겁니다.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멸지역들, 지방, 뭐 농어촌 이런 데다가 이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정부가 꾸준하게 의무적으로 예산을 주겠다는 거죠. 지역화폐 계속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역화폐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4년 동안 돌려보세요. 돈 얼마나 많이 벌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는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서머랜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말 대비 연말까지 코스피 최대 하락률이 굉장히 높았고 매년 높았어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연말까지 좀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빨리 세제 개편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어차피 해외 주식해서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한국 주식 계속 세금 물린다면 그 다음에 어디 될 것 같습니까? 미국 주식 세금 안 올릴 것 같아요? 25% 계속 갈 것 같아? 33% 이상 안 올릴 것 같아? 네, 한국 다음에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좀 열심히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대에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좀 재밌는 내용이죠. 지금 어디 걸로 지금 뭐 레딧 시장 난리 났는데, 지금 이제 시드니 스위드 모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메리칸 이글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 찍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막 핫하다, 핫한 광고를 내놨다라고 하게 되면서 막 계속 이제 지지를 하는 거죠. 공화당 당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불매운동 한다, 반대급부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이제 난리가 났다. 예, 그냥 너무 이제 전 세계가 쪼개져 있는 게 지금 보이긴 합니다. 정신이 참 그런 걸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했다고 하면 되는데, 또 반대편에는 제교가 어리석고 정신한 광고를 냈는데 재앙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다. PC주의도 비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트럼프는 정말 네. 정말. 자, 그리고 조비 여러분들, 급등하고 있는데, 조비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비중 66% 이상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조비 투자자야. 네, 그래서, 조비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UAM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선두 기업이죠.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조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UAM에 가가지고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앞서가는 선도 기업도 우리나라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좀 선도하고 있는 스타트 기업들, 뭐 우리가 뭐 이런 기업들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도 카카오 제외하고는 10년 전에 카카오 나왔죠. 지금 대기업 나온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빨리 우리도 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스타트 기업들에 대한 좀 지원이 더 많이 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뭐 유니콘 기업들 그래도 뭐 많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상장이 안 되고 있는 원인도 그거죠. 유니콘 기업들은 돈을 당장에 못 버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도 선도 기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쉽다는 내용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뭐 큰 일정 이슈는 없고요. 이번 주 내에서 큰 일정은 없고 어제 정말 이제 국회가 본회의 개최했는데 이제 방송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좀 미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루고 있는 거에 대한 압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삼연컴택, G2지, 삼연컴택 굉장히 좋은 회사죠. G2지 바이오. 이렇게 공모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공모청약으로 재미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공모청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서 저는 또 라이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